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다른 주제보다도 이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읽고도 무시했다. 소위 말하는 읽고 씹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각종 언론 매체에서 아주 뜨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한동훈 배신자론 뭡니까? 한동훈은 윤석열을 배신했다. 한동훈은 김건희를 배신했다. 한동훈은 김건희를 배신했다는 말이 안 되고 어쨌든 한동훈은 윤석열을 배신했다. 그동안에는 그냥 한동훈이 당권을 쥐게 되면 윤석열을 배신할 것이다. 이런 취지였다고 한다면 드디어 이제 드러났다. 한동훈이 윤석열을 배신했다는 거 지난 1월 달에 소위 말하는 1차 윤한 갈등 있지 않습니까? 1월 20일 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을 찾아와서 비상대책위원장직 사퇴해라. 이렇게 요구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배경, 그거의 전말을 알고 봤더니 결국엔 한동훈 잘못 아니냐. 한동훈이 먼저 윤석열을 배신한 거 아니냐. 한동훈이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의 문자를 계속 씹었던 거 아니냐. 아니 심지어는 사과를 한다고 해도 그런 각종 진심 뭔 당의 처분에 당의 요구하면 어떤 거라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한 그 김건희의 진심을 한동훈이 외면했고 무시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경로를 했던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배신감을 느낀 거 아니냐. 한동훈 배신자 아니었느냐. 한동훈 배신자론. 이게 지금 하나 추가될 수 있고, 두 번째 한동훈 총선 참패 주범론. 여러분들 이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그 전부터 이 대선 후보로 언급될 때부터 이 김건희 리스크는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6일 김건희란 사람이 왜 기자회견을 했습니까? 왜 나와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까? 왜 그 기자들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아내로서의 내조에 충실하겠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이렇게 욕 듣는 거 너무나도 미안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건희는 왜 그때 사과를 했습니까? 분명히 자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스스로도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가 경력을 부풀리고 그렇게 과장을 했다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는 정말로 이 김건희라는 사람이 남편의 내조에만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국민들이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어떻게 대통령 되기 전에 그 배우자가 했던 말과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 배우자로서 그 한 언행들을 보면 정말 다르다. 대체 우리 국민들한테 한 말은 무엇인가? 심지어는 그게 가장 결정판, 현재까지는 가장 결정판 이 최대형이라는 자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고가 사치품 디올 백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 무슨 국가 기록물인데 뭐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다는 행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무원이든지 그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300만원 상당의 고가 사치품을 이거 청탁 이거 직무와 관련 없습니다. 직무와 무관하게 그냥 어떤 공무원의 배우자가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들 그게 정말 적절한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뒤늦게, 아주 뒤늦게.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부적절한 처신을 누가 했습니까? 2021년 12월 26일 날 내조에만 충실하겠다고 우리 국민한테 밝혔던 자기의 남편을 그래 잘 봐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 그 디올백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고 그때 또 뭐라 했습니까? 자기가 무슨 남북 문제에 개입하라고 자기가 몇 년 안에 남북 통일을 하고 저는 정말 디올백도 디올백이지만 얘기가 잠깐 딴 데로 또 새지만은 디올백도 디올백이지만 김건희 같은 사람한테 이 나라의 이 8천만 민족의 미래를 맡긴다? 여러분들 정말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정말 수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세계적으로도 난다긴다 하는 국제 관계 또는 국제 정치를 전공한 사람들 또는 각종 전략을 전공한 사람들도 이런 대북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김건희란 사람한테 아무런 자격도 없고 심지어는 어떤 능력도 검증되지 않았고 그 사람이 이런 대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견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일단 나설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자체가. 근데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들 우리 민족의 분단 문제
우리 8천만 원, 대한민국 5천명만, 북한 그 다음에 뭐 한 2,500만, 그 다음에 해외 동포 한 600만, 700만 합쳐서 통상 한 8천만 한민족의 미래를 김건희라는 사람이 관여하도록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하다못해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그 대북관, 대북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다못해 그 사람들은 뭐랄까 그쪽에서 활동한 사람들이고 뭐랄까 이력이라도 있고 내놓을 명목상으로 내놓을 이력이라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무런 자격과 권한과 능력이 없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정말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자기가 남북 문제에 개입을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정에 개입하는 것도 솔직히 그게 만약에 드러난다고 하면 가정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 또는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비선이라고 이렇게 처신하면서 뭐 연설문 봤다는 이유로 지금 최순실 씨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최서원 씨가 물론 그것 말고도 다른 혐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국헌문란, 국기문란 그런 이렇게 몰려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근데 여러분들 그 누구든지 이 국정에 개입을 했다? 권한이 없는데 비선으로서 또는 막부 실세로서 그게 만약에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모자란데 심지어는 이 남북 문제라는 정말 최고난도의 이 민족 장래에 관한 문제, 우리 안보에 관한 문제, 우리 경제에 관한 문제, 모든 문제가 다 남북 문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개입을 한다? 관여를 한다?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그런 언행들, 그리고 심지어는 디올백을 받은 거, 이게 바로 김건희 리스크입니다. 김건희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상존해 있었고 총선 전에는 그게 폭발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가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한동훈이 그걸 막았다. 차단했다. 그러니까 저기 총선 때 국민들은 이렇게 분노했는데 민심은 들끓었는데 근데 김건희가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싶었는데 사과가 아니라 별의별 거 다 하고 싶었는데 한동훈이 그거 무시했다. 한동훈이 그거 사실상 외면함으로써 사과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민심은 계속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 분노한 민심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을 심판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대참패를 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108석밖에 얻지 못했다. 그래서 한동훈은 총선 참패의 주범이다. 지금 이런 프레임을 씌우기에 딱 좋은 소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딱 좋은 소재라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왜냐?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뭡니까? 한동훈은 너무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 한동훈은 인간적인 면모가 없어. 여러분들 얼마 전에 원희룡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동훈 너무 AI 로봇 같다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예의가 없다.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어떻게 대통령의 부인이 문자를 보내는데 그걸 씹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같은 자도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왜 이 판에 껴가지고 갑자기 김건희 측을 옹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여러분들 이런저런 얘기가 많지만 그냥 딱 요점만 살펴봐야 된다고 한다면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이 대통령실에 김건희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을까?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김건희가 보낸 문자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거지 않습니까? 한동훈이가 김건희의 사과를 막았다. 한동훈이가 사과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총선에서 참패했다. 이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럼 한동훈은 정말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훈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일단은 이렇습니다. 1월 18일 김건희 디올백 수수에 대해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검토 문제를 전향적으로 말씀드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날 1월 19일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이기 때문에 갈등이라고 할 만한 건 없다. 그러니까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하고 갈등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는데 맞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갈등이라고 할 만한 건 없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요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로부터 이틀 뒤에 이관섭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만나서 비상대책위원장직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 저기 서천시장 화재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하고 끝났지 않습니까? 일단 외관상 봉합이라고 해야 될까? 외관상 좀 무마가 됐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났지만은 지금 현재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얘기를 보면 한동훈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공적인 경로를 통해서 김건희 사과를 수차례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일단은 한동훈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측에서는 사과를 요청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기왕에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고 그 다음에 이 문제의 발단이 대통령 배우자가 사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보낸 그 문자가 대체 어디서 유출됐을까? 그건 너무나도 뻔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그냥 그대로 또 놔뒀다가는 아니 어떻게 국내임 전당대회 이제 대통령이 아니야 대통령 배우자까지 이렇게 나서느냐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동훈은 대통령실에다가 공적인 경로를 통해서 김건희의 사과를 요청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밝혀야 됩니다. 무슨 대통령실이 실제로 한동훈한테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뭐 5번 보냈는데 다 씹혔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이 한동훈은 정말 김건희의 사과 자체를 막았느냐 그걸 갖다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아니라 김건희는 정말 사과할 마음이 있었느냐. 여러분들 제가 어제 영상에서 김건희는 정말 사과할 마음이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왜냐? 이때쯤 김건희가 자기 주변 지인들한테 뭘 하겠다고 합니까? 아니 어차피 사과해봤자 더 불리해진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보냈다는 그 문자에서도 지난 대선 때 사과를 해봤더니 오히려 지지율만 떨어지고 어쩌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건희는 정말 사과할 마음이 있었을까? 아니 그 문자를 봐도 지난 대선 때 사과했더니 지지율 떨어지더라. 근데 어쨌든 나는 뭐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 없는데 당이 요구한다면 내가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재구성한 문자라고는 하지만 그러면 김건희는 사과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사과할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난해 11월 말에 이 문제가 터졌는데 왜 그때까지 한 달 반이 지날 동안에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까? 왜 대통령실은 거기에 대한 입장 한번 밝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리고 그 뒤에 지금까지도 얼마나 지났습니까? 거의 6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총선 참패 이후에도 3개월이나 지났지 않습니까? 왜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까? 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대외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김건희 여사의 그 문자 그게 과연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의도로 보낸 문자였을까? 그런 생각도 든다 그 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겁니다.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할 마음이 있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자기의 배우자의 문제 때문에 국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까? 사과할 마음이 있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한테 그 사과를 갖다가 주문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정말 사과할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상의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해서 그걸 갖다 논의를 하고 언제가 좋을지 어떤 내용이 좋을지 그걸 갖다가 협의를 하고 사과를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왜 국민의힘하고 상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갖다가 왜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처분에 맡기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문자를 보냈냐 그 말입니다. 그게 과연 여러분들 진심으로 읽히십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사과할 마음이 있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KBS 신년 대담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박절하게 대하지 못해서 뭐 유감스럽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얼마나 많은 난리가 있었습니까? 대통령의 그런 인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주장들이 얼마나 많이 제기가 됐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총선이 끝난 다음에 총선에서 대참패를 기록한 다음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그때 배우자의 뭐 부적절한 처신, 아내의 부적절한 처신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언론 매체들은 사과했다 그러고 이제 그 문제는 완전히 일단락된 것처럼 그 뒤부터 이 김건희 여사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대외 행보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그 사과하겠다는 그런 말은 진심이었을까? 그거에 대해서 또 의문이 든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 사과를 하겠다고 했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뭐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야 거기에 어떻게 자기 과거 상관에 그 부인이 문자를 보냈는데 그것도 아예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대놓고 무시할 수가 있느냐. 글쎄 그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문자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는 꼭 뒤에 언젠가는 밝혀질 겁니다. 그 밝혀지는 순간에 누가 더 불리할지는 한번 또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당에 처분 이렇게 운운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그건 과연 진심이었을까? 저는 그거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보였던 행동들을 보면은 대통령실은 완전히 일방적이고 독단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순간 경로를 하지 않습니까? 경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당의 친윤 세력들을 갖다 동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발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한 사람을 거의 이지매하듯이 그렇게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낙인을 찍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총선 그 과정에서 보면은 대통령실이 정말 이 당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한다면 당과 정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상의하려는 뭐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종섭 문제는 왜 터졌고 황상무 문제는 왜 터졌고 왜 총선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1시간에 걸쳐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이때 당시에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근데 왜 이게 시정되지 않았습니까? 시정되기 전에 애초에 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왜 이런 문제들 정말 이 총선 지지율을 신경 썼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왜 정무적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그 정무적 판단을 왜 그렇게 독단적으로 했냐 그 말입니다. 왜 국민의힘과 왜 한동훈 측과 상의를 안 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과연 그 김건희의 문자 지금 현재 그 재공성됐다는 그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 문자 내용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문자가 정말 진심이었느냐 이것도 솔직히 의심되는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의 이 대통령실 또는 김건희 여사의 언행들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 자기 배우자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 처신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 재발 방지 문제와 관련해서 진심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 설치를 해야 된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그 기사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거 지금 검토 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 대통령실 포함한 이 공공기관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 곧 시행할 예정이라는 식으로 입장을 밝힌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2부속실 얘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를 하기 꺼려했지만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이 김건희 여사가 시청역 그 교통사고 그 정확한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역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고 현장 추모 현장에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대통령실과의 전혀 그런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나갔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현재도 이 대통령실 안에서는 이 대통령 배우자의 그런 행보를 갖다가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게 또 드러난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배우자 문제가 있고 김건희 리스크가 있고 그래서 이걸 갖다 공적인 영역에서 견제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신용이라도 해라 라는 게 국민의 요구였고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의 요구였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전향적인 결정이 아니라 최소한의 시인용도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과연 그때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라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문자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소상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정말 그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 전당대회에 개입을 했네 안 했네 또는 한동훈이 배신을 했네 안 했네 한동훈 때문에 총선 참패를 했네 안 했네 여기에 대해서 정말 명명백백하게 책임을 가려야 될 필요가 있다. 책임을 가려야만이 잘못을 한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댓글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인데 또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IUFCJIF 968님 그리고 JJ님 이 두 분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또 제 채널이 많이 또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 격려 응원 이런 거에 힘입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주위에 많이 선전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